샤론 코치의 북클럽. 샤론 코치가 엄마들과 함께 꼭 읽어봐야 하는 필독서만 픽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기 전에요. 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서비스 신청하시면 샤론 코치 영상을 손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샤론 코치가 벌써 샤론 코치 TV가 이미 지금 1만 명이 넘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계속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훨씬 더 많이 늘겠죠. 예, 여러분 아는 분들한테 소개해 주세요. 좋은 일이시니까 우리 함께 같이 성장하자고요. 자, 오늘 지금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제가 이제 가끔 이 책을 읽으면서 물어봅니다. 너도 이랬어? 너도 이랬어? 너도 이랬어? 그럼 우리 딸이 또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실제로 공부는요, 수능 만점자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공부 자체나 시험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이 친구들은 다 절대 경쟁하거든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지키는 데 목표를 두지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잘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팁 하나 드리면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부분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11월 수능 전에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재수생들도 보고요. 반수생들도 보고요. 전국의 모든 수능을 볼 학생들이 봅니다. 그래서 자칫 9월 모의고사에서 만일에 만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 나 됐구나. 됐구나. 그런데 여러분, 수능을 언제 봐요? 진짜 수능은 11월에 봅니다. 그래서 그때가 쭉 같이 끌어야 되고요. 혹은 9월 모의고사에서요. 내가 탐구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제 국어, 영어, 수학은 다 됐으니까 탐구만 하면 되겠구나 하고 2달 동안 탐구를 한다면 실제 본시험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은 거의 1달 혹은 2달 전에는요. 그냥 수능 시간표대로 그대로 따라서 모의고사를 풀어봅니다. 즉 몸이 수능에 적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팁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볼 거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를 조금 부족한 학생들 아니면 엄마가 판단했을 때 성실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꼼꼼하지 못한다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오답 노트를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시간 관리라든가 학습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답 노트 만들어라.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문제를 다 일일이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또 다 문제를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그냥 비닐에다가 문제 하나씩 넣어서 씹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과연 수능 만점 학생들은 그렇게 할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재밌죠? 주제가. 자, 159쪽입니다. 오리고 붙이는 오답 노트를 버려라. 자, 무슨 얘기예요? 수능 만점자들은 오리고 붙이는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일 계획을 세우고 주어진 시간 안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려면 먼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때 좋은 전략은 자신이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을 구분하고 모르는 영역의 범위를 줄여나가는데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다. 만점자 중 대부분이 그래왔고 모르는 영역의 범위가 점차 줄어들 때 성적이 올랐다. 자,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려요. 수능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마이너스 개념을 가져요. 내가 5개가 몰라. 그럼 이번엔 4개 몰라, 3개 몰라, 2개 몰라 이렇게 줄여나가는 거죠. 그 대부분 수능 만점자들이 하는 공부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답 노트가 필요할까? 그 얘기합니다. 모르는 영역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오답 노트 정리다.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았는가?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다가 틀린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따라 모아서 노트에 정리했던 바로 그것. 이는 특히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다. 고3이 되면 방대한 양의 시험 범위를 정해진 시간에 모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자주 틀리거나 취약한 유형의 문제만
집중 공략하는 방식이 실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수능 만점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라고 봤더니요. 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만점자 오답 노트 유무. 오답 노트 없어요? 63.4%. 오답 노트 있어요? 23.3%. 오답 노트 있어요? 13.3%. 그런데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오답 노트가 없다는 학생들은 문제집에 직접 표기한대요. 그리고 23.3%의 많은 아이들은 필사, 문제를 베끼고요. 문제집을 자르고 붙인대요. 그리고 14% 아이들은 핵심 정보만 표기한대요. 자, 이 표의 결과를 보면 재미있잖아요. 자, 결과가 재미있지 않은가? 그들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공식을 단번에 깼다. 수능 만점자 중 63.4%가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그들이 틀린 문제를 반복 학습하는 방식은 노트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해당 문제집에 직접 오답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자르고 노트에 붙이며 공부했더라도 그 방식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오려 노트에 붙여도 보고 틀린 문제를 그대로 베껴 써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노트를 만드는 일 자체에 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하게 됐어요. 특히 그 노트 필기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죠. 거의 예술 작품처럼. 뭐 색색별로 뭐 펜 예쁜 색으로 뭐 어디는 초록색, 어디는 보라색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꽃도 그려놓고 칠도 하고 형광펜으로 난리치고 우리의 목표는 노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노트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를 완벽하게 아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 자체가. 그래서 실제로 수능 만점 학생들이 어떻게 틀린 문제를 효과적으로 맞췄는지 비법이 있네요. 161쪽입니다. 자, 수능 만점 학생들이 틀린 문제를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4가지 비법. 첫 번째, 틀린 문제는 반드시 24시간 안에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일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던 만점자 학생 중 일부는 이 방법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 승규 학생은 모의고사를 본 바로 그날 집에 가서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봤어요. 왜 틀렸는지 그때 바로 해결해야 기억에 남거든요. 노트를 따로 만들어 정리하는 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썼어요. 자, 두 번째는요.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한다. 핵심만. 자, 오답 노트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만 알면 돼요. 나만. 그래서 번거롭게 안 하고 간단하게 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트에 직접 필사하거나 문제지에서 틀린 문제를 오려 노트에 붙이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원유석 학생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책을 펴서 왼쪽에 틀린 문제를 잘라 붙였고 오른쪽은 해설지에 있는 답을 필사했어요. 문제와 답을 분리해서 봐야 공부해야 되니까요. 공부가 되니까요. 해설을 옮겨 적은 건 그 흐름을 익히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자, 네 번째는요. 틀린 문제를 오리고 붙이는 노트형 방식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는 거래요. 자, 강상훈 학생은 문제집에서 틀린 문제를 오렸으나 노트에 붙이지 않고요. 이 친구는 이걸 갖다가 스테플러로 찍어서 지퍼락에 넣고 계속 봤대요. 자기가 머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때까지.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오답 노트는 이렇듯 최상위권 성적을 받게 되었을 때는 그만두는 것이 좋고
중하위권을 벗어난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즉, 아이의 학업 능력에 따라서 오답 노트가 이렇게 활용해라라고 팁을 주는 거예요. 중하위권보다 성적이 낮다는 것은 너무 많은 문제를 틀리는 시기라는 것인데, 이때 오답 노트를 만들면 문제를 다시 볼 시간보다 문제를 오리고 붙이는 노트 만들기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그런 방식은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를 이해하는 데 효과가 없으므로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다음 오답 노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즉, 문제를 한 5개 틀려야지 오답 노트를 하지. 문제를 25문제 중에서 15문제를 틀리는데 어떻게 오답 노트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트를 만드는 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틀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절대 다음에 틀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아주 기본적이지만 실제 사람들이 많이 놓치기 쉬운 그런 걸 알려줍니다. 시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노트 필기법, 공부법, 예습법, 복습법, 오답 노트 이런 내용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어찌 보면 이상적인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거, 우리 아이한테 활용해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활용하는 방법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즐거우신가요? 꿀팁이 되셨나요? 자, 샤론코치 북클럽. 자, 엄마랑 함께 있는 필독서 1등은 당신처럼 공부하지 않았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정말 꿀팁 준비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